닥터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600달러대로 미끌 전문가 단기 상승 후 40% 조정 보여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고 있는 이런 귀여운 사진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이 이끈 상승 동력이 서서히 꺼지는 모양새라고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 진입인지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23일 오전 11시 30분을 기준으로 7,667달러로 전날 동시 대비 3.54% 하락했다면서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세를 기록한 뒤 올 연말 9,659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암호화폐 CC 매체이죠. CC에는 지난 3년간의 역사적 추세를 고려할 때 하락세는 건강한 하락세라고 보인다며 2016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상승장 이후에 30에서 40% 조정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역사적 추이가 반드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강력한 모멘텀 뒤에 강력한 조정 가능성을 점친다 이렇게 언급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락장의 시작이다 아니다 조정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럼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동시 대비 2.8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과 XRP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2.23%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상승장 정말 몸으로 느낄 만큼의 대상승장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통신 및 거대 기업이 AT&T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온라인 전화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미 2위 이동통신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SKT나 KT, LG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 비트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케빈 맥도건 AT&T 부사장은 암호화폐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존재한다며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통신 요금 지불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AT&T는 항상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입니다. 이런 쩌리 통신사가 아니고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지금 전 세계 대기업들 국가적으로 왜 계속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리플의 CEO죠. 빵형이 비트코인은 보유 중이지만 결제 시스템은 문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투데이 거제트
22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팟캐스트 레코드 디코드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뭐 본인이 몇 개 가져 있는지 뭐 언급은 안 했다고 하는데, 네, 빵형이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결제 솔루션으로서는 네,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또한 비트코인 채굴이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를 차지한다 지적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빵형도 지금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가격도 계속 이제 2, 3년 내로 알아서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말 2019년, 2020년에는 리플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호주의 공무원이 정부 컴퓨터로 암호화폐 채굴하다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호주의 한 공무원이 정부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했다고 합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21일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해 9천 호주 달러, 하나로 약 74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채굴해 빼돌린 이 혐의로 시드니 외곽 칼라라 지역에 사는 IT 부서 계약직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33살 피의자가 호주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두 가지 혐의로 제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정부 데이터를 불법으로 조작해 각종 장애를 일으켰고, 두 번째로 접근이 제한된 데이터를 정부의 승인 없이 조작한 점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호주 경찰은 피의자의 집을 급습해 랩톱과 휴대폰, 사원증, 각종 데이터 파일을 압수한 바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과 2년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네, 호주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주 국민은 공무원이 국민과 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거라 온전히 믿는데,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은 모두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번에도 이제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또 이렇게 채굴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채굴을 하려면 정말 합법적으로 네, 본인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네, 웬만하면 아니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스위스 증시, 스위스 프랑 영동 스테이블 코인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최대 증권 거래소가 스위스 프랑을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위스 SIX 증권 거래소 그룹이 스위스 프랑과 연동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증시 대변인은 스위스 프랑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JP 모건, 네, JPM 코인처럼 내부 거래에만 사용이 될지 일반 스테이블 코인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SIX, 네, 굉장히 큰 거래소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합법 자산으로 인정하는 미국과 일본 제도권 진입 착착이라는 네, 굉장히 귀여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정말 미국과 일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참 아쉬울 수가 없는데요. 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국세청 IRS는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며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률상 암호자산으로 지칭하고 마진거래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렇게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 16일 IRS는 가까운 시일 내 암호화폐 납세 신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을 우선적인 납세 대상자로 두고 암호화폐의 적절한 원가 산출과 하드포크, 즉 체인 분리, 과세 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에 16일 서면을 통해 2014년 암호화폐 과세 지침이 제정된 이후로 암호화폐는 거래와 투자 수단으로서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 밝히며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가기에서 승인한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중 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참의원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가상통화라는 명칭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 암호화폐 마진 거래 초기 예치금의 4배까지 허용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인들에게 주식 중개인과 같은 수준의 일본 금융청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부 강요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 시 가상통화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일본 국세청은 이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참 미국과 일본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와 지금 많이 비교가 돼서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일단 신규 계좌부터 좀 트는 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여당 야당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발의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일단 첫 번째 원인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신규 계좌 이 개설을 풀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점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규 계좌를 풀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망하고 있고 많은 암호화폐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기 싫으니까 해외로 도피식으로 가고 있죠. 일단 신규 계좌 개설 이게 풀면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더욱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이더리움 기업연합이죠. 이더리움 기업연합이 부동산과 블록체인 응용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단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화 됐다고 하는데 부동산 자산에 대한 토큰화, 부동산 거래 및 등록 시스템의 블록체인 도입, 토큰 기반 마켓 활용, 표준화된 부동산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 기반 암호화폐 도입 제한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 TASS 통신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가 23일 최근 제기된 국가 간 상호 결산에서 금 기반 암호화폐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호 결산 목적의 금 기반 암호화폐에 대해 고려할 것이나 국가 통화로 결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에서 사용되는 국가통화 결산 시스템은 현재 발전 중이며 좋은 역학 관계를 보이고 있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국가통화 결산 시스템은 현재 발전 중이고 좋은 역학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또한 그는 러시아 은행들이 자국 통화 시스템에 암호화폐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로빈 후드가 미국 뉴욕에서 비트코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 인기 모바일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로빈 후드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7종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자가 이제 90%의 젊은 투자자는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미국 유명 상장지수 펀드 ETF 전문 투자 자문사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 네이트 제라시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들 중 90%는 금과 같은 전통 해지 자산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제라시의 주장은 과학적이라기보다 경험에서 비롯한 일화에 가깝지만 실제로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젊은 투자자들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줄을 이뤘다고 하네요. 외신에서 이제 암호화폐 대출액 뉴욕 블록체인 위크 기간 동안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기간 동안 각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의 대출액이 행사 시작 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대출액은 행사 시작 둘째 날 대비 1000% 상승한 23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최근 30일 동안 6,500건 이상의 신규 대출이 체결이 되었고 대출액은 총 3,100만 달러 이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에릭스 X CEO가 비트코인 강세는 기관 투자자 자본 유입의 영향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거래소 에릭스 X의 최고 경영자 탐 치파스가 최근 비트코인이 보인 강세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유입된 기관 투자자 자본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그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거나 다수코인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미 미디어 프록시마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1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유명 영화 제작자 라이언 카바나우가 설립한 프록시마 미디어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영화, TV, 음악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중심 컨텐츠 제작 과정에 프록시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자금 조달 도구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시큐리타이즈 임원이 증권형 토큰 시장 사기꾼들 걸러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기꾼과 무능한 프로젝트를 걸러내야 증권형 토큰 시장 즉 STO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그들은 SEC 및 기타 규제 당국을 끌어들일 수 있고 과도한 규제는 업계를 10년 후로 10년 전으로 되돌려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이날 증권형 토큰 시장은 여전히 실험 단계의 산업으로 이제 막 대중들이 증권형 토큰의 이점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다만 2017년 한 차례 겪었던 ICO 붐의 악습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건전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낸다면 수조 달러 가치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기타 암호화폐 채굴자의 최소 8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제 채굴 보상이 기타 암호화폐 채굴 보상보다 8배 높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미디어는 2019년 5월 10일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채굴자들에게 58만 달러 규모의 보상을 지급했다며 이더리움이 그 뒤를 이었는데, 같은 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채굴자들에게 6.8만 달러를 지급했다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보상액은 기타 암호화폐 채굴 보상보다 최소 8배가 많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도 기침이 나오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